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FW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얼웨어에서는 약간 90년대 패션 그리고 스트리트 무드가 여전히 강세예요. 근데 쇼에서는 지금 몇 시즌째 70년대와 80년대 무드가 좀 강세입니다. 70년대 무드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거죠. 보헤미안 스타일, 이런 롱드레스, 그리고 거기에 부츠를 매치하거나 에스닉한 패턴들이 보이고요. 에트로가 또 에스닉한 무드의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런 보헤미안 스타일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잘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특히 셀린느 같은 경우는 이런 보타이 블라우스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클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70년대 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롱드레스에 이런 무스탕을 입는 연출, 이런 아가일 체크,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몇 시즌째 80년대 스타일도 굉장히 강세예요. 80년대 스타일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파워숄더. 파워숄더와 더불어 하체는 우리 왜 옛날에 고리바지 입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이렇게 쫙 고리바지처럼 쫙 스키니하게 빠진다든지, 생로랑이 선보이는 이런 거는 아예 소재 자체를 라텍스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크하고 엣지 있고 그런 느낌이 딱 나죠. 혹은 후방차 오빠들이 입었던 승마바지, 그런 실루엣도 계속 볼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행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돌지만 그 실루엣은 이제 현대적으로 조금씩 다 재해석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노라 패션 있죠? 바람막이. 루이비통 보면 이제 그런 연출도 이제 있고요. 마돈나나 김한선 언니가 입었을 법한 굉장히 이제 어깨나 소매가 강조돼 있는 이런 드레시한 옷들. 전체적인 무드는 70, 80년대가 조금 강세인 와중에 이제 FW 소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죽. 지금 계절을 불문하고 가죽은 지금 몇 시즌째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 안에 있습니다. 가죽이 주는 특유의 뭔가 터프함이 있죠. 그래서 가죽 하면은 이제 자켓, 뭐 바지, 가죽 치마 이런 것들에서 이제 더 확장되어서 이제 원피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블라우스처럼도 나오고요.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양복에 쓰이는 울 소재 스트라이프 같지만 요게 가죽으로 또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가죽을 굉장히 이제 얇게 가공해서 섬세한 주름이나 드레이프를 만든다고 SS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발망에서 선보인 이 가죽 탑은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그 대리석 조각처럼 너무 섬세하게 그지없어요. 이게 천이 아니고 가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입고 벗었는지도 저는 좀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하늘하늘한 무슨 패브릭을 쓴 듯한 이런 드레이프를 가죽으로 다 만든 겁니다, 일일이. 가죽과 더불어 가을, 겨울 하면 또 펄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는 양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털 중에 털은 양털입니다. 양털로 되어 있는 롱코트도 이제 보이는데, 이런 롱코트는 사실 이렇게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벨트로 포인트가 된다든지 그 비율이 분할이 되는 연출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프코트 같은 경우도 약간 복고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입는 떡볶이 코트 같은 거 있죠? 그런 디자인들. 뒤를 보면 이런 짧은 자켓, 짧은 양털 자켓도 나오고, 이런 양털이 가방의 트리밍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양털은 짧게 쓰냐 길게 쓰냐에 따라서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무스탕을 변형한 듯한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이 선보입니다. 자, 버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자켓의 카라 부분에 이제 양털 포인트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클로에 같은 경우는 자켓이 아닌 셔츠의 카라 부분이 이런 양털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올해 털 중에 털은 무엇이다? 양털이다.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하는 소재는 시킨 소재입니다. 시킨, 스팽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70년대 하면 또 보헤미안 스타일과 더불어 글램룩이 굉장히 대세예요.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젠더리스 패션 이런 거에 이런 시킨, 화려한 시킨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베르사체 SEO 같은 경우는 되게 섹시하죠.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섹시함, 완전 무장한 드레스업, 요거보다는 좀 드레스 다운 시키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려한 스팽글이나 시킨도 무심하게 연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는 소재가 화려한 만큼 실루엣 자체를 굉장히 무심하게,
그냥 루즈하고 막 이렇게 썼습니다. 신발도 투박한 부츠랑 연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심한 느낌이 나요. 어웨이크 같은 경우는 당장이고 저도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안에 터틀넥, 뭐 골덴 바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꾸안꾸로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냥 포인트로 탑만 시킨 탑을 딱 입으면 전체적인 룩이 굉장히 모던해지죠. 또 하나 약간 참고하기 좋은 컬렉션이 MSGM의 스타일링입니다. 땡땡이, 도트 프린트 이런 거랑 굉장히 많이 매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캐주얼하고 키치적이고 그래서 이 시킨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유니크하게 연출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올 가을에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룩이에요. 올 가을 겨울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퀼팅입니다. 퀼팅이 뭔가 하면 안에 얇은 솜을 넣고 누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S보다는 FW 때 나오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망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어웨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벨루어나 약간 이런 거에 퀼팅을 쓰니까 좀 복고적인 느낌도 나죠. 반면에 굉장히 실키한 소재에다가 퀼팅을 넣으니까 또 이 느낌도 되게 새로워요. 버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장에 누구나 하나쯤은 또 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으로 보이죠. 그리고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담 없이 따라서 입을 수 있을 만한 연출법이고요. 아우터뿐만 아니라 스커트로도 나오고 원피스로도 나옵니다. 오프화이트 같은 경우는 또 퀼팅 부분이 이렇게 분할돼서 보이거나 또 이렇게 레이어드한 듯하게 연출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 옷장에 퀼팅이 하나 있다 그러면 좀 길이가 다른 아우터랑 이렇게 레이어드하면 이런 비슷한 느낌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소재를 넘어서 디테일로 갈게요. 가장 눈에 띄는 디테일은 프린지입니다. 이런 프린지가 얇고 광택이 나는 건 굉장히 드레시한 느낌이 나요. 디올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섬세한 프린지죠? 그래서 약간 그거 같아. 용수염? 꿀따래? 그 왜 인사동 가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계속 실같이 뽑아내는 거 있죠. 프라다 쇼 같은 경우는 프린지가 이렇게 있는 옷도 있고 끝에 비즈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천을 그냥 다 조각을 내가지고 프린지를 확대시킨 듯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폴츠 1961 컬렉션에서도 비슷한 게 보여요.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프린지가 보이는데 약간 이건 뭐랄까 좀 대걸레 같은 느낌이. 이 코트 끝을 보면은 굉장히 프린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연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옷뿐만 아니라 가방에도 이제 나오고요.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프린지인데 학교 그 뒤에 마대자루 끝에 달려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에 약간 눈에 띄는 디테일은 커팅입니다. 기존엔 잘 안 보였던 요소인데 저번 SS 때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게 원형 커팅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원형에서 조금 변형되고 그리고 칼로 찢은 듯한 그런 커팅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어웨이크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에 선보였던 동그란 커팅과 더불어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찢어진 듯한 이런 커팅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로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간 변형된 그런 커팅이 계속 연이어서 보이고 있고요. 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커팅이 돼 있죠. 반면에 몬세는 물방울보다는 약간 웅덩이? 그래서 자크무스 같은 경우는 클로에서 보였던 이렇게 이너에 이 부분이 커팅이 돼 있기도 하고 아우터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기도 합니다. 자, 베르사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냥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짠 듯한 이런 커팅이 눈에 보이는데 위치도 다양해요. 어깨선에 있기도 하고 롱드레스에는 이곳저곳에 이렇게 커팅을 내고 거기에 쉬킨 소재가 이제 포인트로 보이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골반 있는데도 커팅을 내서 약간 골반뼈가 보일 정도의. 그리고 남성복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복 자켓에도 이렇게 커팅을 냈습니다. 자, 다이온리 같은 경우는 바지 허리선 밑에 벨트선 있는데 밑에 커팅이 돼 있어요. 이 골반뼈가 아예 드러날 정도여서 얼핏 보면 밀리터리 룩이고 그래서 굉장히 터프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섹시해요. 우리로 이런 거는 되게 재밌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뭐 스웨터 같은 게 좀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좀 해졌어.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좀 잘라내고 시몬 로샤처럼
여기 스카프 같은 거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연출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커팅의 위치나 모양 이런 것들이 브랜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커팅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뻥 뚫려 있는데 그게 막 위치가 배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겨울에는 무엇보다 아우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을 하나 꼽자 그러면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그래서 셀린느 같은 경우는 70년대 무드를 계속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웨이드 소재나 이런 식의 케이프가 계속 나오고요. 정확히는 망토죠. 거대한 담요를 두른 듯한 그런 케이프도 보이고,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가죽으로 약간 원피스형으로도 나오고 혹은 니트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코트를 변형한 듯한 그런 케이프도 눈에 띄니까 되게 멋있고 이쁜 케이프가 눈에 띈다 그러면 하나 정도 구비하셔도 좋아요.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주얼리, 액세서리는 뭐냐? 체인입니다. 체인. 제가 최근에 주얼리를 설명할 때마다 체인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체인 목걸이는 물론이고 이 체인이 요즘은 벨트로도 많이 쓰입니다. 옷의 디테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체인이 꼭 금속 소재가 아닌 것도 많이 나옵니다. 굵기도 다양해요. 어디 장식이나 혹은 벨트나 어깨끈으로도 나오고요. 신발끈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이곳저곳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좀 과감한 룩이 연출이 되는데, 내가 그런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얇은 체인 같은 거 하시면 나중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얇은 어정쩡한 거랑 레이어드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액세서리가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정도로 찌깐한 수납이 가능한 가방이라고 해야 돼, 지갑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겁니다. 밴디가 이런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 에어팟 케이스만한 것들이 뭐 벨트 같은 데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프라다를 보면 약간 동정 지갑 같은 게 벨트에도 있고 목걸이에도 있고 팔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맥퀸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보는 이게 술병 같기도 하고 향수병 같기도 하고 뭐에 쓰는 물건인지 뭘 넣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굳이 이걸 밴디에서 살 필요 있나요? 뭐 이쁜 에어팟 케이스 있으면 꼭 가방에 넣을 필요 없이 어디 이렇게 매달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런 연출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띈 건 하네스예요. 사실 평범한 아이템은 아니죠. 그래서 구찌를 보면은 그냥 귀여운 베이비돌 원피스에도 이런 가죽 하네스를 찾고요. 딱딱한 느낌의 수트 셋업에도 이런 하네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 같은 경우도 포멀한 이런 수트 셋업에 하네스를 딱 착용을 했고, 베라왕도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이게 평범한 아이템은 아니죠.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뭐 자켓? 그런 거 위에 한번 연출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트렌드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뜰 것인가? 이제 미니멀리즘이 강세가 될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도 미니멀리즘이 나왔죠. 그건 왜 그러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행은 극으로 치달으면 완전 그 반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구찌나 이런 것들을 필두로 굉장히 맥시멀리즘 그리고 스트리트 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이미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반대로 굉장히 우아하고 정제된 테일러링이 잘 돼 있는 미니멀한 옷이 점점 또 각광을 받고 있을 것이고, 컬렉션을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호랑이 프린트 같은 걸로 대박을 쳤던 겐조, 남성복, 여성복 할 거 없이 굉장히 미니멀리즘하게 바뀌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소녀적인 요소, 그리고 80년대 무드를 굉장히 잘 녹여냈던 미우미우 컬렉션을 봐도 미니멀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토속적인 장식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컬렉션을 많이 선보였던 로에베도 모던하고 미니멀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통통 튀고 이런 스타일링을 선보이는 MSGM도 미니멀하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늘 사용하던 채도 높은 컬러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버버리도 얼마나 우아합니까? 자, 질샌더 같은 경우는 원래 미니멀리즘 하면 또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래서 아마 또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이런 브랜드들도 점점 테일러링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테일러링의 싸움, 실루엣 싸움, 그리고 뭐 소재나 색감이나 비율을 어떻게 쓰느냐, 약간 이런 것들의 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40년대 무드가 많이 눈에 띕니다. 40년대는 패션에서 있어서 중요한 시기긴 해요. 그 전까지 여자들은 우아하게 차려입고 티를 마시고 이랬어요. 왜냐면 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자들은 전쟁터를 갔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여성복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표현되는 레이디 라이크 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영하고 스트리트적인 게 굉장히 강세였다 그러면 이제는 우아하고 정제되고, 동생들이 판을 쳤다면 이제 언니들이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짚어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유행이라는 게 딱 하나만 이렇게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짚어드리는 트렌드 요소는 너무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쇼핑하거나 이럴 때 그냥 뭐 한두 개 정도만 살짝 내 마음에 드는 거 살짝 이렇게 가미하면 트렌디하고 따뜻한 가을 겨울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